한국 군사력?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독일 국방부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무시하던 한국에서 이것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독일로 돌아간 후 한국 방산의 이것들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 국방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슐츠이고 독일 국방부에서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 있었죠. 독일 국방부 사무실 책상 위에 흩어진 나토 보고서를 바라보고 있던 저에게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오늘은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전기 충격처럼 공기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사무실의 고요함은 편안했어요. 컴퓨터의 부드러운 윙윙거림과 간간히 도착하는 이메일 알림 소리만이 들렸거든요. 그 고요함이 제 사고에 도움이 되었어요. 쾅! 저의 사무실 문이 쾅 열리더니 벽에 부딪혀 튕겨나갔어요. 깜짝 놀라서 커피가 흰 셔츠에 쏟아졌어요. 참 감사합니다. 라고 혼잣말하며 저는 티슈로 갈색 얼룩을 닦았어요. 문간에 서 계신 마틴 보우 상사가 보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엄숙한 얼굴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우리 부서에서 가장 긴급한 상황에만 사용하는 밝은 빨간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얘기 좀 합시다. 회의실로 따라오세요. 라고 상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별다른 응답도 없이 태블릿을 챙겨 그 뒤를 따랐어요. 회의실은 평소와 달리 화요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꽉 차 있었어요. 모두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마틴 상사는 빨간 파일을 탁자 중앙에 폭탄처럼 놓으시더군요. 파일을 열어보니 제목이 보였어요. 한국 국방산업 성장 및 글로벌 시장 영향 분석.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었어요.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슐츠 씨? 라고 마틴 상사가 한쪽 눈썹을 치켜세우며 물으셨어요. 한국요? 저는 웃음을 참고 말씀드렸어요. 세계 지도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반도인데 미국의 보호 없이는 버티기 힘든 나라가 군사 위협이라고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마틴 상사는 파일을 제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숫자를 보세요. 저는 빨간 파일을 받아들고 웃음을 머금은 채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웃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차트, 그래프, 통계 수치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국방 수출이 독일을 능가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독일 무기를 구입해온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페이지를 재빨리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산 K9 자주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여러 나라에 판매되고 있었어요. KF-21 전투기와 현무 미사일 시리즈 모두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제품들이 이미 배치되었어요. 이렇게 진보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증거는 명백했어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주시하며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이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마틴 상사가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눈빛이 제게 꽂혔어요. 당신이 우리 최고의 분석가입니다. 에밀리 씨.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한국에 가라는 말씀이세요? 마틴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내일 아침 비행기 타고 다녀오세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혼란에 빠졌어요. 한국? 세계 무기 개발 강국이라고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국은 제가 단지 작은 아시아 국가라고만 여겼고 미국의 보호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나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독일이 그동안 해왔던 일을 능가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했어요.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제 키보드 클릭 소리만이 메아리 쳤어요. 한국 국방산업을 검색창에 입력하자마자 기사, 동영상, 분석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 가슴은 조여왔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 무기를 저렴하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첨단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 나라들이 우리 제품보다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저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하며 한국산 전투기, 미사일, 군함 이미지들을 바라보았어요. 제 화면에는 한국 군사기술 시연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 정밀함과 혁신성이 놀라웠어요. 시청하는 내내 한 가지 끔찍한 사실이 제 마음 한켠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를 과소평가해왔던 거예요. 잠시 후 마틴 상사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어요.
브리핑 자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6시 정각에 차가 픽업할 거예요. 저는 베를린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익숙한 도시의 불빛들이 어느새 달라 보였어요. 내일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전혀 몰랐던 나라로 날아가 진실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제가 또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무슨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제 곧 밝혀질 거예요. 공항은 이른 아침 여행객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며 터미널을 걸었어요. 어젯밤은 잠을 많이 못 자서 머릿속은 한국에 대한 궁금증과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해왔는지에 대한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고 붐비는 나라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보고서와 숫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1등석 좌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독일 국방부에서는 이 임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어요.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넉넉한 다리 공간 덕분에 편안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베를린은 아래로 점점 작아져갔고 익숙한 도시가 작은 건물들과 도로들의 조각으로 변해갔어요.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순환 고도에 도달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틴 상사가 보내주신 파일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무기체계, 국방계약, 기술혁신에 관한 자료들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펼쳐졌어요. K9 자주포가 독일의 포병보다 나토 국가에서 더 많이 판매되고 있었고 KF-21 전투기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공동 전투기 프로젝트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었으며 그 외에도 우리의 것보다 한층 발전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들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중얼거렸지만 증거는 분명 제 눈앞에 있었어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는 한국 국방산업에 관한 여러 다큐멘터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한 편을 선택했어요. 화면에는 3D 홀로그램 브리핑이 나왔고 군인들이 손짓만으로 드론 무리를 조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AI 시스템이 적의 움직임을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고 로봇 외골격을 입은 군인들이 큰 무게도 거뜬히 들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미국 무기를 모방하는 낡은 공장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구식 시스템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혁신과 창의성, 최첨단 기술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잘못 생각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배울 생각조차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독일과 경쟁할 수 없다고 스스로 선택했던 건가요? 14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거대한 반짝이는 도시로 멀리까지 뻗어 있었어요. 햇빛을 받은 마천루들은 유리 외관을 반짝이며 등대처럼 빛났고 초록빛 산들이 도시를 감싸 아름다운 배경을 이루었어요. 인천국제공항으로 최종 하강 중입니다. 현지 시각 오후 4시 30분, 기온은 22도입니다. 라고 기장님께서 안내하셨어요.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낡고 혼잡한 터미널 대신 마치 공상과학 영화 한 장면처럼 미래지향적인 모습이었어요. 곡선미가 돋보이는 건축물, 반짝이는 바닥, 곳곳에 배치된 스크린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평소에 긴 이민 심사줄 대신 자동 게이트로 안내받았어요. 스캐너가 제 얼굴과 여권을 동시에 읽고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도장이 찍히지도 질문도 받지도 기다림도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공기는 맑고 청량했어요. 아시아의 대도시에서 기대했던 혼잡함과는 달랐어요. 노상에는 검은 차가 대기 중이었고 그 옆에는 군복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슐츠 씨, 안녕하세요. 그 남성은 손을 내밀며 자신이 이준혁 대령임을 소개하셨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의 단단한 악수와 완벽한 영어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혹시 두꺼운 억양이나 어눌한 문법을 예상했었는데 그런 편견이 제 자신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며 말씀드렸어요. 공항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도로는 전기차들로 가득했어요. 소음 차단벽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심은 수많은 마천루들이 질비한 숲처럼 보였어요. 그중 일부 건물에는 옆면에 정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준혁 대령께서 첫인상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넓은 눈을 감추지 못한 채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잠시 머뭇거리다 다른 느낌이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대령님은 흐뭇하게 웃으시며 많은 서양인들이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의 그런 모습이 저도 모르게 보여진 것 같았거든요.
대령님은 대화를 전환하시며 현재 K9 자주포는 7개국에 배치되어 있고 KF-21 전투기 프로그램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드론 무리 기술과 양자 암호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라고 사실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차장 너머로 보이는 서울은 마치 미래를 살고 있는 듯 했어요. 전기버스가 조용히 도로를 달렸고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베를린이나 파리에서 온 듯한 세련된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 전혀 몰랐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령님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우리는 늘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라고 무심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치 한 방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왔다가 큰 차이를 경험했을까요? 얼마나 자주 한국은 직접 보지도 않고 단순한 선입견으로 평가되었을까요? 서울 중심부의 반짝이는 빌딩들이 보이는 곳에 도착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선입견은 모두 버리고 이 나라를 있는 그대로 보겠다고. 그리고 어쩌면 이번 경험이 제 보고서뿐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서울 용산구에 우뚝 서 있는 한국 국방부 건물이 반짝이며 보였어요. 이준혁 대령님께서 저를 보안 검색대를 지나게 인도해 주셨는데 스캐너가 저희의 신원을 확인해 주셔서 멈추지 않아도 되었어요. 신분증도 필요 없었고 질문도 없었으며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인상적이에요. 라고 저는 감탄하며 말씀드렸어요. 그저 실용적일 뿐입니다. 라고 대령님께서 작은 미소와 함께 답하셨어요. 저희는 온통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엘리베이터가 위로 쏜살같이 오르자 서울의 도시 풍경이 아래로 펼쳐졌어요. 울창한 녹음 사이에 자리 잡은 거대한 도시가 생동감 넘치게 보였어요. 회의실은 17층에 있습니다. 박 박사님께서 브리핑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라고 대령님께서 엘리베이터가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말씀하셨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갈하게 마감된 석재 바닥과 한국 국방 시스템의 이미지들이 재생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벽을 장식한 복도가 나타났어요. 그 모든 시스템은 독일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회의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평범한 회의 테이블과 의자 대신 중앙에는 원형의 투명 디스플레이 패널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익숙치 않은 재질의 편안해 보이는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깔끔한 파란색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저희가 들어오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로 돌아보셨어요. 그녀는 얇은 금속테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슐츠 씨 환영합니다. 라고 그녀는 손을 내밀며 인사하셨어요. 저는 한국국방연구원 박지연 박사입니다. 그녀의 악수는 단단했고 영어 또한 완벽했어요. 저는 그녀의 단정한 자신감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박 박사님께서 한자리에 마련된 의자 하나를 가리키시며 커피를 준비해 주셨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박 박사님께서 테이블의 패널을 만지시자 원형 디스플레이 위에 공기가 반짝이며 갑자기 3차원 홀로그램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화면에는 최첨단 K9 자주포 시스템의 사격 시연이 펼쳐졌어요. 한 기동대가 실시간 전술 정보를 공유하며 정밀 유도탄을 발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은 저희 K9 자주포 시스템입니다. 라고 박 박사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이어 홀로그램은 전환되어 마치 공중에서 민첩하게 기동하는 KF-21 전투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KF-21 전투기는 최신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이 통합되어 공중에서 탁월한 기동성과 정밀한 작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전투 시나리오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께서 덧붙이셨어요. 발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 박사님께서는 양자 암호로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 시스템, 전 지구적 위치 추적이 가능한 위성 네트워크, 그리고 초음 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다양한 최첨단 국방 기술들을 차례로 소개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며 서구의 기술을 단순 모방하는 나라라는 고정관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시죠. 라고 박 박사님께서 말씀하시자 홀로그램은 세계지도 형태로 전환되었고 한국에서 전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는 빛나는 선들이 나타났어요. 각 선 옆에는 수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전 세계 방산 수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토 회원국들도 저희 무기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죠. 라고 박 박사님께서 자부심 섞인 목소리로 설명하셨어요. 몇 개의 선이 독일과 연결된 것을 보자
제 나라가 한국의 기술을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게 진짜 사실이야? 라고 저는 제 의심을 감추지 못하고 중얼거렸어요. 박 박사님께서 한쪽 눈썹을 올리시며 어느 부분이 그렇다고 느껴지시나요? 슐츠 씨?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말을 더듬으며 한국이 기존 방산 수출국들을 이렇게 능가할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독일도 포함이시죠? 라고 박 박사님께서 직접 물으시자 제 얼굴은 더욱 붉어졌어요. 박 박사님은 자랑하거나 비웃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발표를 계속하셨어요. 그 태도가 오히려 제 무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박 박사님께서는 연구시설을 둘러보자는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는 과학소설에서나 볼 법한 실험실들을 돌아보았는데 예를 들어 전투 중 K9 자주포의 실시간 제어 시스템이나 KF-21 전투기의 모의 비행 훈련이 이루어지는 시뮬레이터 등이 있었어요. 한 실험실에서는 전투복이 시험되고 있었는데 이 전투복은 무엇이 특별한가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스마트 패브릭입니다. 라고 박 박사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이 소재는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충격 시 경직되어 관통 상처를 방지하고 자동으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어요. 독일에는 이런 기술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는 헬멧 디자인의 소폭 개선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전쟁의 방식을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었어요. 왜 이런 기술들이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라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이 모든 것이 왜 널리 알려지지 않았나요? 박 박사님께서는 잠시 저를 응시하시다가 어떤 분들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다만 선입견 너머를 보려는 분들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셨어요. 그 말씀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한국은 유럽의 군사기술과는 경쟁할 수 없다고 믿어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증거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밤하늘에 반짝이며 펼쳐졌어요. 전기차들이 도로 위를 조용히 달리고 로봇들이 야외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달했으며 건물 외벽의 스크린에는 움직이며 변화하는 예술 작품들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베를린에 있는 마틴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려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멈춰 섰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사실, 한국이 단순히 서구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선도하고 있다는 진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호텔 창가로 걸어나가며 제가 너무나 오해했던 이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어요. 혹시 내가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걸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호텔 침대에 다리를 꼬고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깜빡이는 커서가 마지막 보고서를 시작하라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막 눈을 뜬 듯 아침 햇살이 마천루에 반사되고 아래 거리에는 출근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마틴과 동료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타이틀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국방 역량 분석. 그러다 멈췄어요. 아니었어요. 그건 옳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지우고 새로 입력했어요. 우리가 과소평가한 한국. 독일 방위 정책에 보내는 경종. 훨씬 나았어요. 잠시 후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이준혁 대령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였어요. 30분 후 차량이 도착합니다. 최종 회의 준비하세요. 저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머릿속은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정보들로 가득했어요. 전 세계에서 독일 포병을 능가하는 K9 자주포, 최첨단 능력을 갖춘 KF-21 전투기, 드론, 양자 암호, AI 전투 시스템 등.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검은색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교통체증 속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며 그동안 놓쳤던 세부 사항들이 눈에 띄었어요. 건물 외벽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모든 거리마다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장식용 가로등처럼 보이는 공공 와이파이 송신기들. 이곳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미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차는 국방부 건물 앞에 멈췄고 로비에서 이준혁 대령님께서 저를 맞이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대령님께서 가볍게 인사를 하시며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솔직히 많이 못 잤어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았어요.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대령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방문이 교육적인 경험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웃음을 참으며 과소평가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령님께서는 오늘은 조금 더 소규모의 친밀한 회의실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박지연 박사님께서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검토 중이셨어요. 저희가 들어서자 박사님께서 고개를 들어 인사하셨어요. 슐츠 씨, 어서 오세요. 요청하신 모든 비밀 해제 데이터를 정리한 최종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박사님 맞은편에 자리를 잡으며 이번 방문이 마지막 기회임을 실감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지, 세상이 저를 비롯한 사람들이 왜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입을 열었어요. 대령님과 박사님은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이곳에 선입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백했어요. 한국은 미국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고 무기들은 서구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고 믿었었죠. 박사님께서 부드럽게 말씀을 이어주셨어요. 많은 서양인들이 가지는 통념과 같으시죠. 라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단정했어요. 맞습니다. 라고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독일이 가진 것보다도 많은 부분에서 말이죠. 박사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렇다면 이라고 박사님께서 물으시자 저는 진심을 담아 질문했어요.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나요? 그리고 왜 세상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까요? 박사님께서 이준혁 대령님과 눈을 맞추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슐츠 씨,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침략을 여러 번 겪으며 자라온 나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위협받는 이웃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살아가면서 생존이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창의성과 혁신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체감해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유럽은 수십 년간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이론적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죠. 저희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존과 파멸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이준혁 대령님께서도 덧붙이셨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고정관념에 집착하기 때문일 겁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인식하기보다는 옛 모습을 믿기 쉬우니까요. 그 후 진행된 브리핑은 수출 실적, 기술 완성도, 전략적 파트너십 등 모든 것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박사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한치의 여유도 없었어요. 한 단계의 발전이 생존과 파멸을 가를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박사님께서 작은 플래시 드라이브를 건네주셨어요. 요청하신 비밀 해제 데이터를 모두 담았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자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무게를 느끼며 드라이브를 받았어요. 제 보고서가 독일, 아니 어쩌면 유럽 전체가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중요한 문서가 될 테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이준혁 대령님께서 저를 차량으로 다시 안내해 주셨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이번 방문이 얼마나 제 마음을 바꾸었는지 표현할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썼어요. 로비에서 차에 오르기 전 저는 잠시 멈춰 서서 대령님께 말씀드렸어요. 대령님, 저는 이곳에 오기 전 제 나라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오만했고 무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령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떤 언어에서든 이미 안다는 말은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배우고 싶다는 말이 가장 강력하죠. 당신은 처음에 전자를 믿고 왔지만 이제 후자로 바뀌었군요. 그것이 바로 진보입니다. 슐츠 씨. 공항에서 저는 며칠 전 감탄했던 자동 시스템들을 다시 통과했어요. 이제는 거의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시각은 그토록 급격하게 바뀌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사실과 수치만이 아니라 행동 촉구의 메시지를 담아서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 모방국이나 미국의 보호국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혁신을 통해 서구의 기술을 뛰어넘는 무기 시스템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한국과의 포괄적 방위 협력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저는 썼어요. 비행 내내 저는 지금까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보고서에 담았고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이미 20페이지 분량의 분석과 권고, 경고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마틴 상사님께서 저를 맞이하셨어요. 어땠습니까? 라고 바로 물으시자 저는 인쇄된 보고서를 건네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쪽이 그들을 따라야 합니다.
마틴 상사님의 눈썹이 치켜 올라졌어요. 정말 강력한 표현이네요. 슐츠 씨. 읽어보십시오. 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고 그 후 동아시아 방위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독일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의 포괄적 군사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마틴 상사님 옆에 서 있었어요. 기술 교류, 합동훈련, 방산협력 제가 추천했던 모든 내용이 실현되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이제 저를 다르게 바라보았어요. 한때 한국의 군사력을 우선넘겼던 여성이 이제는 국방부 내에서 가장 강력한 옹호자로 자리 잡은 것이었어요. 어느 날 한 동료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반짝이는 실험실, 첨단 무기 시스템, 박지연 박사님 같은 훌륭한 과학자들을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을 넘어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서구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왜 그렇게 늦게 진실을 보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그 진실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협력의 건배를 올리며 저는 다시는 한나라를 고정관념 때문에 과소평가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단순히 그 변화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에밀리 슐츠로서 이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게 된 것이 참으로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